60대가 되니 비로소 알게 된 인생의 진실. 프롤로그. 예전에는 예순이 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순이면 이제 다 늙은 나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순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행복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 사느라 바빠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한 친구 만나서 차 한잔 앞에 두고 지난 세월 도란도란 풀어놓듯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가만히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겼고 누가 부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알아야 인생이 풍족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전화를 100통쯤 돌렸고 동창회, 계모임, 이웃 모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 마음이 힘든 날 전화를 걸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편찮으셨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수첩 가득했던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선뜻 손이 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모으고 살았구나. 그러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서야 연락도 뜸했던 옛 친구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친구와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많은 모임에 나가느라 정작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 터놓을 곳은 없어서 쓸쓸했던 밤이 있으셨나요? 이제 저는 사람을 넓게 사귀지 않습니다. 대신 깊게 사깁니다. 1년에 몇 번을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몇이면 인생이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이야기. 저는 젊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부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집 늘리는 돈, 노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피곤한 것도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러다 58이 되던 해 정기검진에서 큰 병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비 걱정보다, 자식들 걱정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정작 나는 무엇을 했나?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몇 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제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평범하게 걷는 것, 평범하게 밥을 먹는 것, 평범하게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다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못 본 척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장 잔고보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일에 더 마음을 씁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더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건강은 삶 그 자체라는 것을요.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된 이유. 젊었을 때는 인연이 끊어지는 게 그렇게 무섭고 서운했습니다. 친했던 친구와 서먹해지면 며칠을 곱씹으며 마음 아파했고, 가까웠던 이웃이 멀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인연들이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마음 졸이다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다시 예전 같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가는 인연 붙잡느라 정작 곁에 있는 인연에는 소홀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떠나는 사람 붙잡느라 남은 사람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인연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예순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된 과정.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그리고 몇 해 뒤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적막함이 참 무서웠습니다. 집안에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하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이면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약속을 잡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밤에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저 자신과 마주 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피하려고만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지난 사진첩도 꺼내보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된 순간, 젊었을 때 저는 행복이라는 게 크고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들의 성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쫓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었나? 요즘 저는 이런 순간에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닿는 따뜻한 햇살, 정성 들여 지은 밥 한 공기에서 올라오는 김, 손주가 저를 보고
까르르 웃어줄 때의 그 웃음소리, 그리고 아침에 마주친 이웃이 안녕하세요 하고 건네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 이런 것들이 그렇게도 큰 행복인 줄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은 크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두고 저 멀리 있는 행복만 찾아다녔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큰 행복을 찾느라 작은 행복들을 그냥 흘려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햇살 한 줌, 밥 한 끼, 웃음 한 번, 인사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 된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된 이유. 몇 해 전 오랜 친구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런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살았나? 돌이켜보니 저는 그동안 아침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한 번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숨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평범한 하루를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며 작게 되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60대가 되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남은 인생.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것,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작은 행복의 크기,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까지. 이 모든 걸 배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솔직하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제 속도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로 한 것. 젊었을 때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했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알겠더군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끼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은 참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은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저답게, 솔직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인생은 젊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만큼 마음은 더 넓어졌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는 몰랐던 행복이 이제야 제 곁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울고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우리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